안녕하세요. 임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은 기구 설계자가 알아둬야 할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음, 지금 한 내용은 이제 기구 설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기구 설계자에 대한 내용인데, 지금 기구 설계를 하고 싶어 하신 분들, 이제 그쪽으로 진로를 잡고 계신 분들, 아니면 그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은데, 어,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구 설계자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. 이 정도는 알고 이제 좀 거기를 갈까 말까 아니면 이 분야를 내 것으로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미리 준비하면서 좀 어, 자기 개발 기간을 좀 가지길 바래서 좀 이걸 준비했거든요. 음. 일단 첫째로 기구 설계자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제품을 이해하는 거겠죠. 이제.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품 설계를 뭐 TV 모니터 뭐 장난감 이렇게 뭐 지금 두루두루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TV 만드는 업체를 갖다 칠게요. TV 만드는 업체 가면은 TV를 알아야 설계를 하는데 신입으로 간 사람들이 TV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? 물론 그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하고 하겠죠. 뭐 오픈셀, 뭐 거기에 뭐 스피커, 그다음에 뭐 LED 무슨 타입, 지카이어 타입인지, 뭐 엣지 타입인지, 뭐 OLED를 쓸 건지, 뭐 요즘은 OLED 많이 나오니까 OLED 쓸 건지, 뭐 스피커는 우퍼가 들어가는지, 뭐 여러 가지 스탠드는 뭐 어떤 재질의 어떤 걸 쓸 건지, 뭐 디자인에 따라 다르게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나 다르겠지만, 근데 그거를 봤을 때, 예를 들어서 처음 들어갔는데, 그 TV에 대해서, 교육은 따로 받겠죠. 교육은 따로 받겠는데, 설계랑 교육받는 건 좀 다르니까는. 그럼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, 아니면 뭐, 일부 분야도 이제 협업할 때 이제 본인이 파트가 정해지면 본인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어야 되는데, 그 TV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다면은, 설계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없겠죠. 그러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, 이제 그게 거기서 기존에 양세된 제품들을 분해해서 그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참고를 다른 참고 자료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품에 대해서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숙지가 돼야 됩니다. 책 보고 바로 아니면 자료를 보고 바로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제품이 숙지가 된다면 프로젝트 참여를 못한 사람이 없겠죠. 신입으로 들어와도 설계를 못한 사람이 없을 거고. 그 부분이 진짜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제품을 보고 바로 이해를 하는, 바로라는 단어는 좀 그렇긴 하지만, 제품을 보고 어떤 걸 분해했을 때,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좀 연습을 하고 가는 게 좋죠. 그러려면, 제가 지금 하는 말이, 집에 있는 TV를 한번 뜯어보세요. 아니면 집에 있는 냉장고를 한번 뜯어보세요. 뭐 전자레인지 한번 뜯어보세요. 이게 아니라,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, 그 다음에 뭐,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, 뭐 버리는 것들, 뭐 쉽게 말하면 마우스, 지금 컴퓨터 안 쓰신 분들 없으니까 유선이든 무선이든 마우스는 좀 소모품에 관한 거니까 액세서리지만 소모품이니까는 뭐 고장 났을 때 그냥 버리지 말고 그걸 한번 뜯어보시든지 그다음에 뭐 볼펜, 딱풀, 커터칼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? 뭐 혹시나 핸드폰이 부서졌다면 뭐 핸드폰도 그냥 가서 바로 교체하지 말고 한번 뜯어보셔도 되고 뭐 장난감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한번 뜯어보셔 가지고 뭐 그 분석을 해보는 거죠, 스스로. 아, 요 제품은, 살 두께가 이렇더라. 아니, 요 제품은 내부를 이렇게 해놨더라. 뭐, 예를 들어서 리모컨 같은 경우에도, 어, 나는 리모컨 스크류가 체결되는 줄 알았는데, 후크로 그냥 다 체결되게 되더라. 그래도 튼튼하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네? 그리고 배터리, 그 리모컨 뒤에 보면 배터리 케이스 쪽도, 아, 요렇게 하니까 배터리 커버가, 탄성을 가지고 요렇게, 어, 닫혔다가 요걸 누르면서 요렇게 빼는구나. 뭐, 요런 식으로. 그거를 계속 좀 연습을 미리 해 두시는 게 좋죠. 그럼 그걸 연습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. 치수를 똑같이 재 가지고 한 번씩 그려보는 겁니다. 똑같이. 어차피 제품화를 시키는 게 아니니까, 어, 좀 자기 능력에서 그릴 수 있는 만큼만 그리면 되니까요.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,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제품에 대한 이해가 빨라요. 그래서 마우스 같은 거 한번 뜯어봤으니까 내부 구조를 알 거고,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뭐 뜯어봤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를 알 거고, 그러고
뜯어보면서 이걸 할 때, 아, 여기는 이렇게 됐었구나. 저긴 저렇게 됐었구나. 아, 여기는 뭐 버튼 눌러지는 부분이니까, 아, 살이 뭐 움직여야 되니까 살이 얇아야 되겠네. 아, 요쪽은 좀 어디에 자주 부딪히는 곳이니까, 아, 살을 두껍게 했구나. 아니면 재질을 다른 걸 했구나.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, 그 제품을 이제 대략적으로든지 간에 치수를 재면서 그 도를 그리게 되면, 3D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리게 되면, 3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능력도 좀 올라가죠. 그냥 숙달이 되죠. 어,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뭐 이런 곡면이 이렇게 됐고 치수가 이렇게 나왔으면, 아, 나중에 요 기능을 써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뭐 다 하고 하면 되겠구나. 이게 머리에 나오고 그 머리에 나온 거를 그대로 손으로 옮기는. 그러면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프로그램도 숙달이 되고.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 이 방법을 추천하는데, 기존 제품 아니면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를 분해해서 데드 카피를 해라고 하는데,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방면에서 좀 충분히 숙달을 하고 좀 도움이 많이 되죠. 적어도 그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선임이라든가 그 협업해서 프로젝트 진행한 경우에는 적어도 뭐 무시는 안 당하겠죠. 적어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죠. 적어도 이거 이렇게 시킨 대로 하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시킨 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되니까 충분히 되겠죠.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다른 분들이 물어보면 그 데드카피나 아니면 주변에 보시는 걸 많이 뜯어보라고 합니다. 이게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저한테 설계에 대한 책을 추천해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저는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 책을 검색해 본 적도 없고, 제가 책을 산 거는 3D 프로그램 사용 가이드 뭐 그런 책만 사서 했지, 뭐 설계 관련해서 책을 사서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근데 제품을 뜯어서 이렇게 분해해보고 데드카피를 하면 그게 책보다 훨씬 낫고, 선임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어떤 데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한번 해보시고, 좀 프로그램도 숙달하고,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어,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걸 이제 권합니다. 그 다음은 설계 프로그램인데, 설계 프로그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설계를 주로 하니까요. 뭐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주변에 볼 수 있는 뭐 액세서리라든가 장난감 같은 걸 좀 하고 있는데, 그런 쪽이, 그러니까 항공, 조선, 우주 이렇게 특수 분야가 아닌 이제 다른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쪽 분야면은 보통 그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범위를 좁혀지거든요. 뭐 대표적인 게 UGNX, 그다음에 카티아, 인벤터, 이제 프로이, 뭐 솔리드웍스 뭐 이렇게 가는데, 어, 오토캐드 같이 2D 전용 프로그램은 어, 기본으로 그냥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, 사실상 오토캐드도 2D만 되는 게 아니라 오토캐드 안에서 V포인트를 잡으면 3D 설계까지 가능합니다. 근데 단지 그렇게 했을 때는 좌표를 찍고 뭘 찍고 하면서 설계를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오토캐드로는 이제 2D만 작업을 하는데, 그리고 또 오토캐드가 2D만 되는 줄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. 오토캐드도 3D가 됩니다. 단지 이제 2D로만 거의 쓰고 있죠. 어쨌든 오토캐드 같이 2D는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, 방금 앞에서 말한 이제 뭐 UGNX, 카티아, 인벤터, 프로이, 뭐 솔리드스 같은 거는 보통 주변에서 많이 쓰는 이제 디자이너, 기부 설계, 뭐 금형하시는 쪽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뭐 선택을 하셔서 좀 심도 깊게 좀 배워 두시는 게 좋죠. 왜냐면 하나를 제대로 배워놔야 그 다음 프로그램, 뭐 다른 프로그램을 접할 때 그 기본적인 개념들은 사소한 개념들은 비슷하니까, 단지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이제 기능이라든가 사용 방법이 좀 차이가 있지만은, 그래서 기본 개념을 알고 가야 다른 프로그램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3D 프로그램 하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다룰 수 있게끔, 기능을 잘 파악하고 뭐 원하는 걸 그릴 수 있게끔 충분히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고 인덴트하고 이제 프로이를 세 가지를 써봤는데, 프로이는 LCM이죠. 예전 TV에 들어가는 LCM,
S사 거 LCM 설계를 할 때 이제 그 프로에 써봤는데 써봤고, 그다음에 유지는 역시 이제 S사 거 어 핸즈프리하고 이제 블루투스 쪽 할 때 이제 사용해 봤고요. 인벤터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할 때 해 봤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유지가 조금 자유도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곡선이라든가 이제 뭐 어셈블리라든가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유지를 좀 더 오래 썼었죠. 예.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가시고 싶어 하시는 회사나 이제 뭐 지원하려는 회사가 있다면,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뭐 확인하셔 가지고, 뭐 본인이 써봤던 프로그램이면 뭐 딱 오케이인데, 만약에 본인이 써보지 않았던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3D 프로그램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라면 이제 미리 좀 빨리 익히고 하시는 게 좋죠. 어, 그러면 3D 프로그램을 이제 어느 정도로 다룰 줄 알아야 이제 좋은 걸까요? 예.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처럼 다룰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. 예. 뭐 더 할 나위가 없겠죠.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고, 사실상 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. 예. 그러면 어느 정도를 다뤄야 적어도 뭐 이 프로그램을 좀 할 줄 압니다, 아니면 이 프로그램 그래도 뭐 설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, 적어도 본인이 어떤 형상을 생각을 했는데 그 형상에 대해서 이 툴을 사용해서 어 적어도 일정 시간 내에, 일정 시간인 게 뭐 1분, 10초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, 적어도 뭐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적어도 본인이 생각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순리 이렇게 순리대로 그려낼 수 있게끔 할 정도로 익숙하게 이제 좀 연습을 좀 많이 해 놔야 되죠. 그렇게 해야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이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거나, 아니면 뭐 음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문제 없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프로그램을 너무 잘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설계를 하거나 형상을 생각했을 때 그걸 그려낼 수 있을 만큼은 익숙해져야 되는데, 그게 아니라 그냥 단지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난 프로그램을 잘합니다,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죠. 그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 자격증 시험을 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걸 그리는 걸로 해 가지고 뭐 자격증 받았다, 아니면 어떤 등급을 받았다, 그거하고 회사를 가서 설계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. 전혀 다른 개념. 그렇기 때문에 툴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양하게 본인이 이 형상을 생각하거나 본인이 저 형상을 생각했을 때 그걸 바로바로 그려낼 수 있게끔 숙달을 시켜 놓는 게 좋고, 그게 진짜 3D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루는 이제 기구 엔지니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미리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어 기구 엔지니어 길로 이제 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을 갑자기 말씀드리는데, 이제 기구 엔지니어들이 보통 신입하고 경력을 뭐 여러 만나봤지만, 어 엔지니어는 그 타이틀이 이제 사람의 자존심을 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.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 이제 자존심을 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데, 음 무슨 말이냐면,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잘 말을 하지 않아요.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좀 안 좋은 거거든요. 경력자들이 특히 더 심합니다. 신입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모르니까, 그러고 솔직히 상할 정도로 이제 자존심이 좀 쌓이기 전이니까 그냥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고, 아니면 뭐 아는 척을 적어도 하진 않는데, 경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않고 자꾸 아는 척을 해요. 이건 좀 안 좋은 거거든요. 저도 경력이 좀 작진 않지만은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. 그거 갖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, 사고 간단합니다. 모르는 걸 아는 척해서 사고가 날 바에는 그냥 모르는 걸 모른 척하고 무시를 하는 게 낫습니다, 차라리. 그러고 제 경험상 내가 뭔가를 모른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을 때는 적어도 그것 말고는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습니다. 다 그렇더라고요. 오히려 내가 하나를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볼 거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, 만약에 경력을 어느 정도 쌓고 나서 다른 데 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무시한다면
상대방 그거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력자로 뭐 갔든 아니 신입에서 경력이 됐든 뭐 후배 앞이라서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만났기 때문에 괜히 자존심 부린다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안 하고 그다음에 괜히 아는 척 하다가 큰 사고 내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받을 건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깔끔하고 나중에 길게 봤을 때도 위아래 그다음에 동급인 레벨 사이에서도 문제없이 지내는 이제 그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예전에 몇 분이 좀 물어보셨고 최근에도 좀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기구 엔지니어는 이제 성별을 따지느냐 이제 그걸 좀 물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. 왜냐면 아무래도 기구 엔지니어 쪽은 기구 엔지니어를 떠나서 뭐 엔지니어 쪽은 솔직히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니까요. 음. 그게 저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꼭 남자들만 뽑는 건 아닙니다. 예. 당연히 여자분들도 뽑는데 솔직히 지원자가 거의 다 남자분들이 많이 모이니까요.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비중으로 지원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이제 뽑았다 하더라도 솔직히 남자분들이 그냥 끝까지 남아 있죠. 예. 근데 그게 이제 뭐 제가 여자분들은 뭐 의지가 약해서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좀 현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어찌 보면 이유는 간단하죠. 현실대로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정말 이유는 간단합니다. 왜냐면 기구 엔지니어는 힘듭니다. 진짜 힘듭니다. 설계만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누구나 와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. 월급 적지 않은 엔지니어 월급에 뭐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멋있게 설계하는 일인데 그 설계만 하는 것 같으면 누구나 와서 할 건데 사실상 기구 엔지니어 일이 그렇지가 않습니다.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이제 기구 설계자가 해야 할 기구 설계자 업무 범위 해가지고 영상이 한 25분짜리 있는데 그걸 한번 나중에 보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. 예. 일단 기구 엔지니어 일 범위가 설계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. 디자인부터 양산까지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 일이 힘들고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. 예. 늦게 퇴근하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막바지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간쯤 이제 금형 들어가거나 이럴 때 야근하는 건 기본이고 뭐 외근도 기본이고 뭐 집에 안, 안 들어가는 일은 없진 않는데 뭐 집에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. 그냥 근데 이제 퇴근 되게 늦게 하죠. 뭐 10시, 11시. 저는 뭐 12시에, 1시에 가는 거는 뭐 많았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걱정을 덜 하죠.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덜 하죠. 근데 여자분들이 이제 뭐 10시, 11시, 뭐 10시 넘어서 막 퇴근을 하고 이러면 솔직히 집에서 부모님들 걱정하죠. 저도 딸이 있지만은 저도 만약에 딸이 회사에서 10시, 11시에 퇴근한다 하면 저도 그냥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, 특히나 뭐 라인 같은 데 들어가면 방진복 입고 들어야 되는데 그 땀 되게 많이 나거든요. 그러면 뭐 남자들이야 땀 확 흘리고 나서 뭐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오면 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는 게 조금 어색하죠. 예.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요. 그런 이유로 조금 꺼리시거나 아니면 오셨다가도 이건 좀 힘들어서 자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뭐 남자분도 그만두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솔직히 뭐 여자분들이 그만두는 게 의지가 약하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. 남자분들이 만약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더 대차게 그만둡니다. 사고 치놓고 나는 경우 참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꼭 여자분들은 의지가 약하고 뭐 남자분들 의지가 세서 많다 이거는 아니고 단지 이제 그런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좀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서 좀 비율이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관 같으신 분들도 어차피 그만둘지도 모르니 남자를 뽑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 있습니다.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
이유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 이직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혹시 이직이 잘못돼 버리면 이제 수입이 끊기니까 집안일 하는 것, 집안 걱정 때문에 뭐 회사를 억지로 다니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좀 크게 차이를 차지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남자든 여자든 기구 엔지니어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야근,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좀 되게 뭐 타지에서 잠을 갑자기 자야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뭐 얼마든지 간에 뭐 여자분들도 충분히 기구 엔지니어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기구 엔지니어는 이제 뭘 공부를 좀 미리 해놔야 될까요?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해놔도 사실상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. 그게 뭐냐면 뭐 역학, 물리, 공학, 구조, 뭐 재료공학, 금형 뭐 거의 다 학교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배워오는 거니까요. 그래서 그것만 기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 놓으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학교 다니신 분들이 계시면 수업에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 특히나 이제 재료라든가 금형, 그다음에 공학 쪽은 기본적으로 기구 설계하실 때는 다 필요하니까요. 그냥 뭐 수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, 그다음에 가공 방법에 대해서도 재질마다 다르니까 알아야 되고, 금형 같은 경우에는 기구 엔지니어가 금형에 대한 기초 지식을 모르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. 기초 지식을 알아야 기구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금형에 대한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, 뭐 예를 들면 후크를 그리는데 금형 구현이 되게끔 후크를 그려야지 뭐 금형으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을 그리면 안 되겠죠. 예. 아, 나는 이런 후크를 생각하고 있었어 하고 확 획기적인 걸 그렸는데 금형이 안 나오는 구조라면 그 그린 게 아무리 획기적이라도 의미가 없으니까요. 뭐 그러고 어, 재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마다 가공 방법이 다르고 재료마다 이제 금형 종류도 달라지고 뭐 그다음에 뭐 후가공도 좀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료에 대해서 뭐 충분히 어,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역학, 물리, 공학, 구조, 재료, 금융 관련은 수업 시간에 꼭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. 예.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.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일주일에 매주 꼭 그렇게 반복을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은 3D 데이터를 꼭 그렸었어요. 뭐 아까 말한 대로 볼펜이 됐든 딱풀이 진짜 딱풀도 그랬거든요. 딱풀이 됐든 뭐 마우스가 됐든 그다음에 뭐 컴퓨터 본체가 됐든 뭐 진짜 많이 그렸어요. 지금 뭐 갑자기 떠올리니까 또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엄청 많이 그렸어요. 꼭 진짜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그렸던 것 같아요. 옷걸이도 그랬거든요. 옷걸이. 그다음에 뭐 안경, 쟤는 안경을 쓰거든요. 그 안경도 그리고 그걸 실제로 재가지고 지금 말한 것들을 제가 다 실제로 재가지고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은 그때 뭐 버니어를 갖고 쟀긴 쟀지만은 오차가 있겠지만은 뭐 1.5T를 1.6T로 그렸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차가 있겠지만 그걸 다 재가면서 다 그렸었어요. 근데 진짜 많이 그렸는데 이걸 할 때 이제 뭐가 많이 도움이 됐냐면은 대표적으로 그냥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줄이면 제품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빨리 하고 어 빨리 그릴 수 있는 거. 저는 신입일 때 저는 신입일 때 제 위에 대리하고 과장보다 더 빨리 그렸던 것 같아요. 적어도 도면은. 그러니까 물론 그 설계를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해진 뭔가가 틀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싹 옮겨서 그리는 거는 제 위에 선임들보다 더 빨리 그렸어요. 선임들이 놀랄 정도였으니까요. 근데 그럴 정도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툴을 많이 미리 다 해놓고 가니까는 다 해놓고
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그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가면 TV만 계속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장난감, 뭐 마우스 오만 것들을 미리 다 한 번씩 다 그리고 가니까는 아 요 형상에는 이 기능이 좋은데 요 형상에는 이 기능만 쓰면 돼. 그게 바로바로 떠오르니까 엄청 빨리 그렸어요. 엄청 빨리. 그랬기 때문에 뭐 고런 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어 제품의 두께 같은 부분. 보통은 제품 두께는 이제 뭐 회사에서 기존 제품을 해 가지고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그 기준화가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꽤 같은 제품을 오랫동안 했으면은 '아 요 제품은 요 정도 두께로 가자.' 아니면 뭐 기능이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'크기가 요 정도니까 두께 이렇게 가자.'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른 제품을 제가 회사 가기 전에 막 학교 다닐 때부터 막 그려 놓으니까 볼펜은 한 1.2 T면 될 것 같은데 뭐 마우스하고 이건 마우스하고 비슷한 거니까는 이건 한 1.2 에서 요 부분은 버튼이 움직이는 거니까 1 T로 가고 배터리 뚜껑 같은 경우에는 요건 요렇게 가면 되겠다.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. 그럼 제가 뭐 위에 선임이든지 누구든지한테 요거는 한 1.2 T로 하면 안 되나 하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. 이제 얘기가 잘 되니까 뭐 좀 좋게 봐 주시는 것도 있고 뭐 고런 게 좀 이점이 많이 됐고요. 그리고 제일 큰 게 아까 처음에 말했었는데 정말 빨리 그려져요 얘. 톨 프로그램 툴이 익숙해지니까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그려지니까는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다 지웠다고 다시 그려도 될 정도로 빨리빨리 그리니까 엄청 좋아졌죠. 예. 엄청 좋았죠. 예. 그래서 꼭 데드카피 같은 거는 충분히 하시면은 손해는 안 본다는 걸 일단 알려드리고 싶네요. 예. 그리고 제가 오늘 한 영상은 어 툴이 중요하다. 뭐가 중요하다. 이런 걸 떠나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.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제가 오늘 설명했던 거든지 간에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던 일이든지 간에 미리 뭔가를 준비하고 가는 게 좋죠. 지금은 제가 설계에 관해서만 약간 요런 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는 했지만은 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영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 계실 거고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가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